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가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초등학생인 딸 둘을 키우며 매일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좁디 좁은 집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오던 저희 가족이 드디어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거실에 햇살이 쏟아지고 아이들이 제 방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눈물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마다 발끝에서부터 찌릿찌릿할 정도로 감격이 밀려옵니다. 진심으로 행복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이사가 저에게 또 다른 감정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동안 저희 가족을 은근히 무시하고 기분 나쁜 말로 상처를 주던 시누이에게 제대로 된 사이다를 날릴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만큼은 진짜 속이 다 후련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시누이의 남편, 그러니까 심해부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돈을 제법 잘 버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4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솔직히 열등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물론 저희 부부는 시작부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저희는 그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해서 맞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이 둘을 낳아가며 그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신우였어요.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은 기분이 가라앉아 일상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괜히 우울하고 괜히 내가 초라해진 기분이었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말을 건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뼛속까지 상대를 깔아뭉개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말투였거든요. 어머, 아직도 이 집에 살아? 애들 옷은 어디서 샀어? 좀 작은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었죠. 한 번은 제가 친정언니, 딸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아이에게 입힌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본 신우가 그야말로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틀어막더군요. 마치 뭐가 그렇게 더럽고 불쌍하다는 듯 세상에 애 옷을 물려 입히다니. 아직도 그래? 라는 말까지 툭 던졌죠. 또 한 번은 저희 신랑이 타고 다니는 준중형 차를 보고는 거기에 애둘 베이비시트 달고 다니면 꽉 차겠네. 차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비웃듯 말하더군요. 그 웃음 속에 담긴 조롱과 멸시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실 신우가 저에게 던졌던 말들 중에는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것들도 많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돌처럼 박혀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빠지지 않는 말들 있잖아요. 물론 그 모든 말이 순전히 신우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괜히 자격지심에 신우의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적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 그리고 말 속에 감춰진 뉘앙스를 저는 너무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신우네가 여유롭습니다. 넉넉한 형편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좋은 동네에서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심해부가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심해부 본가도 꽤 잘 사는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양쪽 부모님 모두 평범하거나 조금은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까지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차이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아이들 옷 한 벌 살 때도 가격표부터 보고 다시 내려놓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의 그 지나치게 쿨한 척하며 내뱉는 말들이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스스로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겉으론 번듯해 보여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보이는 진실이 있었어요. 심해부는 분명 경제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더군요. 몇 번이나 여자 문제로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친척들 사이에서 은근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라며 매번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아이들과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인데도 아빠와의 대화가 손에 꼽을 정도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다릅니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날에도 딸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하면 눈 한번 깜빡이다가 벌떡 일어나 장난감 들고 달려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종종 웃음이 터지곤 해요. 어쩔 땐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알고 아빠에게 더 달라붙는 걸 보면 남편이 그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느껴져요. 사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 가슴이 꽉 차는 기분이 듭니다. 돈 많으면 좋죠. 넓은 집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안에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온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밤에는 저에게도 참 잘 놀아주는 남편입니다. 이런 말까지 꺼내려니 쑥스럽지만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게 이렇게까지 일상에 힘을 실어주는 줄 예전엔 몰랐거든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니 아이들도 더 안정적으로 자라고 저도 직장에서 지쳐 돌아온 날에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괜히 좀 설레기까지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경기도 외곽의 22평 복도식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언제나 잿빛이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복도에 빗물이 튀어들어왔습니다. 층간소음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주차장은 협소했고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유모차를 들고 몇 층을 오르내리는 일도 다반사였죠. 그래도 그곳이 저희의 첫 집이자 아이들을 처음 키운 터전이었습니다. 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불편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껴졌어요. 방은 딸랑 2개, 남편과 저, 그리고 2딸이 살아가기엔 너무도 비좁은 구조였죠. 거실은 붙박이장 하나 들여놓기도 빠듯했고 베란다는 억지로 확장한 상태라 여름이면 찜통, 겨울이면 냉골이었습니다. 2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희는 제대로 된 침대를 마련해주지 못했어요. 라텍스 매트를 깔고 아침마다 정리하고 다시 펴는 걸 반복했습니다. 공부도 부엌 식탁 옆에 작은 상을 펴고 앉아있습니다. 형광등 아래 엄마가 밥 준비하는 옆에서 아이들이 덜덜 떨며 문제집을 풀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방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는 손 하나 뻗으면 끝에 닿을 정도로 작았고 수납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죠. 냄비 하나 넣으려면 반찬통을 꺼내야 했고 밀폐용기 하나라도 새로 사는 날이면 집에 있는 거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정도로 빽빽하게 살았어요. 결혼할 때 사온 9kg짜리 세탁기는 소음이 심하고 탈수 때는 온 집이 흔들렸습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이번엔 진짜 바꿔야 하나? 하다가도 결국 고쳐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였죠. 32인치 작은 TV는 화면이 점점 어두워졌고 소리도 뚝뚝 끊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나오는 게 어디야 하며 참고 버텼어요. 그렇게 절약하고 줄이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며 9년을 채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용돈도 거의 쓰지 않았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다달이 모은 돈과 악착같이 갚아낸 1억 빚을 정리하고 오래 품어온 꿈 하나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집을 내놓고 열흘 만에 운 좋게 매매가 성사되었고 그 돈을 보태어 같은 지역 내의 신도시라 불리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 28평 계단식 구조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빚을 안고 시작한 일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빚이야. 과거에 갇힌 공간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한 선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없이 고민한 끝에 결정한 이사였습니다. 집 구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어요. 적은 예산에 맞추려니 눈을 감고 입주한 셈이었습니다. 벽지도 낡고 장판도 들떠 있었고 싱크대는 곰팡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벽 하나하나를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싱크대를 손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집이 우리 집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주말마다 연장을 들고 직접 벽에 못을 박고 선반을 달았습니다. 저도 페인트 붓을 들고 문짝을 칠하며 온몸에 물감을 묻혔죠. 2딸은 자기 방 생겼다고 침대 위에 벌렁 누워서 방방 뛰다가 발가락을 부딪혀도 환하게 웃으며 우리 집 최고야 라고 말해줬어요. 진심으로 그 순간이 지난 10년의 모든 고생을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그 시절 매일 저녁이 되면 남편과 나란히 손을 잡고 이 동네까지 걸어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공기는 차고 입김은 났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날도 남편이 말했죠. 저기 보여? 저기 우리 집이야. 어두운 골목 사이로 반쯤 완성된 우리 집을 멀찍이 바라보며 2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매일 그런 식이었습니다. 현관 불빛 하나만 켜져 있어도 우리는 그 불빛을 보며 마음이 꽉 차오르곤 했죠. 사실 그런 게 소중한 행복이더군요. 집이 완공되고 올수리 마무리까지 끝낸 뒤 이사한 날은 저는 말도 못하게 울었습니다. 이사 당일 종일 땀범벅이 된 채 이삿짐을 나르며 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을 때 남편이 다가와 묻더군요. 기뻐서 우는 거야? 힘들어서 우는 거야? 전 대답도 못하고 그냥 또 울었습니다. 이제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 책상이 놓인 방,
처음으로 마련 한 바퀴 달린 의자 위에서 딸아이가 의자 돌려가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이 나더군요. 책상 위에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둘째 아이가 숙제하는 모습은 마치 어느 그림처럼 고요하고 예뻤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서 공부하니까 진짜 집중 잘 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진심으로 공부 잘 되는 책상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19kg 세탁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죠. 이젠 한 번에 빨래가 몽땅 들어갑니다. 첫 빨래 날, 남편과 바닥에 주저앉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감격했어요. 세탁기 문 안쪽에서 돌고 있는 옷들을 보며 우와, 기계가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눈가가 붉어질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넓은 한샘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나 편한지 설거지가 취미가 될 정도였어요. 수도 옆에 물이 튀어도 넉넉한 공간 덕분에 걱정이 없고 조리대가 넓으니 반찬을 3가지 이상 올려놓아도 공간이 남더군요. 주방 옆 다용도실로 나가면 창밖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 창으로 노을 질 때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베란다도 큽니다. 빨래를 널면서 아이들이 널어준 양말 한 짝, 셔츠 한 벌을 걸면서 하, 이게 인생이다. 중얼거리게 될 만큼 편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얼마나 크냐고요? 웃지 마세요. 저희는 이사 오자마자 며칠 동안 야 하고 멀리서 부르다가 서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전화한 적도 있었어요. 작은 방, 큰 방, 거실 공간마다 거리가 있어요. 남편이 어제 65인치 TV를 벽걸이로 달고는 축구를 보면서 야, 0202 500원짜리 동전만 해줬어. 이러며 혼자 감동에 겨워 하더라고요. 예전 32인치 TV에선 공이 가끔 사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사도어 냉장고 써보셨어요? 저희는 이번에 인생 처음으로 그것도 장만했어요. 반찬통들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김치 하나 넣으면 다른 걸 빼야 했는데 지금은 선반이 남아 돌아요.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텅 비어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기분이 좋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 몇 번이고 혼잣말을 했네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버텨왔던 그 세월의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조금은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요. 2학기에 갑작스럽게 전학을 온 딸아이들이 혹여나 적응을 못하지는 않을까? 친구들이 잘 받아줄까?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도 금방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전학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딸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놀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새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소리, 발소리, 대화 하나하나가 저에겐 축복처럼 들렸어요. 딸아이 둘 다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생일 파티에도 초대를 받았고 선물 준비해서 친구 집에 다녀온 이야기, 케이크가 어땠는지, 누구랑 친해졌는지를 저녁 밥상에서 쉴 새 없이 들려줬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아, 정말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은 요즘 아침마다 눈을 비비며 말해요. 여기 펜션 아니야? 우리 집 어디 갔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었겠죠. 며칠 전에는 거실에 앉아있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우리 집 짱이다, 대박, 너무 좋다 하면서 서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냥 기뻐서요. 말도 안 되는 감정이었지만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사실 대출을 어렵게 받아 장만한 집입니다. 대출금이 작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빚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하니까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거든요. 우리 부부는 정말 강해졌습니다. 이런 감격의 시간들 속에 드디어 주말이 되었고 저희 집 첫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가 함께 오셨어요. 그날따라 시부모님이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부부에게 감동의 눈물을 안겨준 19kg 세탁기. 그 세탁기를 선물로 사주신 분들이 시부모님이었거든요. 그때의 감사를 담아서 저는 시어머님 손을 꼭 잡고 직접 차린 따뜻한 음식들로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우도 왔습니다. 평소였다면 좀 긴장했겠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신우조차 반가웠어요.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 부부의 표정, 아이들의 웃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모든 것들이 저희 편이 되어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신우는 주방 세제 한 통을 종이백에 담아 가져왔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뭐 어때요? 그날 저희는 이미 마음이 꽉 차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은 따뜻한 덕담도 건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아들 살림이 피는구나. 그 말씀에 저는 또 울었네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수고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흘러가던 집들이었는데 역시나 신우 참지 못하고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이왕 이사하는 거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지 그랬어? 이 말, 톤이며 표정이며 전형적인 은근히 깔아뭉개는 신우 특유의 패턴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살짝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문장을 정리했죠. 이제는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날만큼은 좋은 날 좋은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우의 좀 더 큰 집까지 그랬냐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얼른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죠. 제가 신우에게 물었어요. 형님, 근데 고모부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신우는 눈을 흘기며 말하더군요. 사업상 바빠서 어쩔 수 없대. 뭐 돈 벌려면 심해부처럼 바쁘긴 해야지. 그 말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 남편을 은근히 무능하게 만들려는 저희가 다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형님, 남자들 보면 말이에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술자리라지만 가만히 보면 그 술자리 10개 중에 8개는 자기들이 놀려고 만든 자리더라고요. 순간 신우가 살짝 얼어붙더군요. 고모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선 그 말이 곧 돌려까기였다는 걸 서로가 알았던 거죠. 그래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저는 천연덕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신우는 다시 걱정하는 척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너희는 언제 대출 갚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나? 나 참 걱정이 돼서 그래. 지금도 너무 좁아 보여.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형님, 저희는요 이사가 끝이에요. 더 넓은 집? 안 가요. 이 집이면 충분해요. 딱 잘라 말했더니 신우 눈썹이 슬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식 논리를 꺼냅니다. 넓은 집을 안 살아봐서 그런 거야. 살다 보면 달라져.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런 거야 모르고 살아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전 진심으로 매일 아침이 감사해요. 아이들 각자 방 하나씩 생기고요. 좁은 데서 상 펴고 공부하던 애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웃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죠. 여기 이사 오고 나서요. 남편이 아이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놀아요. 작은 공간에선 다들 부딪히고 짜증만 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가족 4명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로 만족해요. 지금이요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따뜻한 시기 같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신우는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형님 말에 쿨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 신랑은 술도 거의 안 해요. 쉬는 날이면 혼자 집에서 쉬기보다는 애들이랑 놀이터 가자고 먼저 말 꺼내는 사람이에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 넓은 집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신우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도 안 깜빡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공허한 느낌이 어떤 건지 익숙하시죠? 살짝 미소 지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신우는 알아차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말이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시며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을 가득 지으셨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고 귀여우시던지요. 아버님께 딱히 잘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여 아버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저는 정말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아버님이 그런 아들을 키워주신 덕분이죠.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쿡쿡 웃으시며 그놈이 좀 착하긴 하지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대화가 오고 가는 중간중간 틈만 나면 남편 칭찬을 했어요. 아, 어제 신랑이 설거지 다 해놨더라고요. 아이랑 목욕시키는 건 남편이 제일 잘해요. 애가 아빠 손만 찾거든요. 밤에 저한테 늘 고맙다고 해줘요. 그런 말 한마디가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졌지만 사실 그 전부가 신우에게 들으라고 하는 속 깊은 자랑이었습니다. 형님이 자랑하던 심해부, 돈은 많죠.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결혼 생활. 형님도 알잖아요. 그런 결혼이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돈 많고 밖으로 도는 남편과의 텅 빈 집, 아니면 가진 건 많지 않아도 함께 웃는 남편과의 따뜻한 집. 어느 쪽이 진짜 사는 맛이 날까요? 그건 형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시원하게 보여줬을 뿐이죠. 그리고 다들 슬슬 집을 나설 무렵이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한층 더 차분한 말투로 아주 담백하게 신우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형님, 고모부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겠다. 사실 유년기에 부모랑 유대감 못 쌓으면요. 그게 평생 간다더라고요. 물론 고모부는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거니까요. 어쩔 수 없죠. 에이, 돈 많이 버시면 됐죠. 그쵸? 형님은 돈 걱정 없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아주 가끔 형님이 부럽기도 해요. 아주 가끔이요. 그 순간 신우 표정 진짜 안 봐도 알겠죠? 눈이 살짝 커지고 입꼬리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차피 저도 신우한테 악감정 있는 건 아니었지만 늘 남의 행복에 초를 치며 우월감에 젖어 살던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꼭 한번 날려줘야 속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가시고 나서 남편이 거실에서 물을 마시다가 툭 던지더군요. 아까 그거 누나 약 올리려고 나 칭찬한 거지? 웃으면서 말하던 남편의 표정에 묘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침이 뚝 떼고 말했죠. 아니, 그냥 내가 우리 신랑 좋아서 한 얘기지 누굴 약 올리려고 해?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당신도 솔직히 좀 시원했지? 맨날 누나가 돈 자랑에 빈정대는 말할 때마다 속이 끓었거든. 나는 처음부터 형님 집 그렇게 부럽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릴 내려다보려고 하니까 더 싫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진짜 잘했어. 누나 말에 매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였거든. 그렇게 남편과 둘이 주방에 기대어 앉아 웃고 있으니 괜히 그 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슬쩍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우린 돈보다 끈끈한 가족에 있잖아. 자상하고 가정적인 신랑이랑 알콩달콩 살고 애들이랑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진짜 복이야. 그런 거 형님은 모르지. 안 그랬어? 남편은 웃기만 했고 저는 기세를 몰아서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곧 쇼파도 들어올 정도로 넓어요. 그런 집을 보고도 감히 좁다 그러는 건 진짜 눈이 삐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행복이란 건요. 벽지 넓이나 냉장고 크기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웃고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느냐가 진짜 값진 거잖아요. 가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누가 더 잘 사는지를 판단하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그게 우리 삶을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작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 아이들이 수저를 놓아주는 순간, 피곤한 몸으로도 나를 안아주는 남편의 한마디, 그리고 밤늦게 같이 웃으면서 설거지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라는 걸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좁은 집에서 버티며 쌓아온 정은요. 이사하면서 넓어진 집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우린 진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